안녕하세요. 주간 대치동 자원장 최신 교육 정보 시작합니다. 자, 매주 만나는 주간 대치동 자원장. 자, 첫 번째 기사는 4월 22일. 자, 기사입니다. 내년 3월 개교 한정공대. 한정공대 이거 되게 이슈죠. 그래서 켄텍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한정공대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한정공대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제 한정공대랑 특성화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공계를 보내잖아. 그럼 옵션이 좀 더 많아. 어떤 옵션이 있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있습니다. 자, 요 대학들은 지금 일단 5개. 그래서 어머니가 아시고 계신 거, 카이스트, 포스텍, 요거 많이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까지 있어요. 그래서 5개였는데 요거 한정공대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옵션이 늘어나는데 무슨 이점이 있냐면, 이 대학들은 물론 아닌 대학도 좀 있지만 수시 6회 제한, 그러니까 수시에서 6개 우리가 입시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지망을 할 수 있는데 요거 벗어나서 할 수 있어요. 개이득이죠. 그리고 정시군, 가나다 이렇게 3개의 군이 있어요. 3개의 군에 하나의 학교씩 선정해서 3개 학교를 내가 정시 시험 보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데 요 군 외에도 얘는 추가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공계 대학에서 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내가 쓰게 되면 수시 6회 제한이랑 정시 군의 모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포스텍은 사립학교라 약간 제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건, 자, 이공계 가면 이런 옵션이 딱 올라갔다. 한전대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학원이랑 학부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을 키워주는 게 핵심이고요. 자, 4월 21일 기사 보면 서울대 인공지능 대학원 신규 선정, 9개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요거랑 요거는 다른 건데, 자, 인공지능 대학원 38동. 제가 다닐 때도 요거 만들었어요. 공사에서 만들어줬는데 건물이 진짜 크고 멋있더라고요. 지하에 식당들이 쫙 있는데 고급 식당 가요. 맛있어. 자, 협동과정 인공지능 전공 이래서 서울대가 돈을 많이 붓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많이 부어주죠. 자, 인공지능 대학원 총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에 어떤 대학을 가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더 심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헬스, 바이오,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런 게 이제 AI 기술과 연동돼서 그 학과 과정들이 열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자, 아이들이 이제 코딩 하는데, 자, 그냥 단순한 코더가 되면 인도 애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수준 높은 탑코더 또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준 높은 고급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막 인력에 대해서 막 돈을 많이 붓고 있죠. 각 회사들이 몇 천만 원씩 연봉 더 질러가면서 노리고 있는데, 그런 고급 인력들은 하위 코더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 코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수준 높은 코딩이 가능한 분들에게 더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 지도할 때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똑같은 말이에요. AI, 그리고 머신 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요런 3가지 영역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흥미로운 영역들이 많지만 너무 전문적이라서 요 딱 줄이면 아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 3가지 키워드에 좀 관심을 두시고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자, 소프트웨어 학과,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전문 학교를 가셔도 되고 학부에선 다양한 자기 전공을 했다가 대학원 과정에서 이렇게 기회를 누릴 수도 있게 되고요. 자, 4월 20일 자, 기사 보시면 2022 통합형 수능 인문 수능 최저 비상 수능 최저 완화 목소리도. 자, 이거 엄청 이슈예요. 진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부모님도 그렇고 중학생 학부모님도 약간 눈여겨두실 필요 있습니다. 우리 정책이 매년 변하잖아요. 수능도 너무 맨날 변해. 그래서 저희가 막 교육과정에서 제가 인턴 교육을 하는데 왜 이렇게 교육과정이 맨날 변할까요? 왜 내용 컨텐츠를 왔다 갔다 할까요?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정책적인 것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의 각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지 이런 전략을 짜는 게 그것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어떤 게 옳고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할 시간에 우리의 전략을 현명하게 짜는 게 좋습니다. 2022 통합형 수능 제가 그전 주간 대치동 자원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수능이 올해부터 변합니다. 변해서 국어랑 수학이 통합형, 그러니까 문과, 이과 다 그냥 묶어서 봐. 묶어서
공통 과목이 있고 자기가 선택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통합으로 산출하잖아요. 그럼 1등급에 인문계랑 자연계가 골고루 있으면 좋을 텐데, 또는 인구 구성, 응시자 구성에 따라서 비슷한 비율로 있으면 좋을 텐데, 이번 시험 봤을 때 결과치가 국가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자, 갈렸습니다. 어떻게 많이 갈렸냐면, 3월 연합모의 전국 진학지도협의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능 1등급에서 인문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6.3%. 엄청 낮은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인문계들끼리 경쟁할 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 전형, 학종, 논술 이런 게 수시죠. 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 정도 등급까지는 네가 맞아야 돼. 이런 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학교별로 보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 이러면 국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 3개 등급합이 5여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문과여서 얘가 수학에서 1등급을 그 3.6%에 못 들어가지고 바로 2등급 나왔어. 그럼 벌써 5등급, 등급합 5등급에서 3만 남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에서 등급합 3이니까 2과목 남았죠. 2과목에서 3등급 채워야 돼. 그러니까 1, 2밖에 못 해. 그러니까 되게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거 보정을 어떻게 해줄지, 이거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이건,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이건, 자, 이과형 공부를 잘못하면 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좋은 탑스쿨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좀, 과학이 선택 과목이 아닌데 중학교 때 문과를 감에도 불구하고 화학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화학을 해놓으면 뭐가 이래? 통합과학 공부할 때 좀 편하니까, 통합과학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편하니까. 자, 그래서 요런 수능 변하는 정책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같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월 20일. 자, 이제 고등 입시 정보로 제가 좀 넘어가면, 서울국제고 2022 입학 설명회 9월 24일부터 11월 5일 총 2번 합니다. 자, 이제 국제고 이제 입학 설명회가 오픈되기 시작해요. 서울, 제가 강북에 한동안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자, 그 근처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유일한 국제고, 자, 전국에 7개, 제가 이런 학교 기사, 특별 입시 기사 뜰 때마다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약간 넓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찬찬히 씹어 드실 수 있게, 어머니가 정확히 그 입시 전문가가 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뉴스 보면서. 그래야 아이들한테 길을 제시해줘요.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학습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입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좀 같이 설정해 보자고요. 자, 전국에 7개 국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양, 부산, 인천, 대구, 동탄, 서울, 세종, 청심이에요. 서울만 공립이에요. 자, 여기 7개 국제학교들 시설도 좋고 지원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 7개 국제학교, 청심은 중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7개에서 8개 플러스 8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보면 이 7개 학교들 특징을 좀 생각해보면 2021에 최종 경쟁률, 서울국제고만 보면 1.5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도전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0명,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서울국제고, 뭐가 이점이야? 전원 기숙사. 자, 어머니, 아이가 이제 떠나 보내고 싶죠?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서로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야 가족관계가 더 화목해지고 더 사랑할 것 같아, 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기숙학교가 있습니다. 기숙학교. 이거 장점이죠? 그리고, 자, 제가 국제고만 열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게 눈여겨봐야 될 게, 자, 9월 24일부터 11월 5일 입학설명회가 2번밖에 안 하는데 되게 긴 기간 동안 나눠서 합니다. 여기가 입시 시즌이야. 이제 원서 넣는 시즌에 되게 강력하게 하는데, 자, 다른 국제고들도 지금 오픈해서 한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이어서 제가 올린 거고, 자, 4월 19일 기사 보면 2022 입학설명회 대의외고, 자, 대의외고 총 5회, 20일? 제가 이거는 언제부터 하는지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써드리지 못했네요. 5월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연속으로 쫙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차까지 있고, 5차는 입시 직전이라 막 진짜 원서를 어떻게 하는지,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입학 정보, 입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래서 먼저 지원을 안 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외고를 노린다. 그러면 학년이 낮은 친구들도 자, 온라인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가? 명도외고. 온라인 설명회요. 이런 거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면 되게 좋겠죠? 아, 물론 자격 검증 자, 명덕외고 온라인 입시 설명회까지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서울에 있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고 옥석 가리기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 국제고는 7개죠. 7개가 그리고 서울대 가는 게 한 10명 내외로 비슷해요. 물론 국제고는 유학이 더 특화입니다. 사실 더 유학을 보내는 것도 동시에 목적으로 이제 커리큘럼들이 많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유학을 보낸다. 요러면 이제 국제고 보냈다 보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 목표로 만든 거니까 그런 목적이 일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외고는 2021의 최종 경쟁률 보면 1.2 비슷하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22대 1이 아니야. 1.2명 대 1명, 1.2명, 그리고 250명 모집. 이거 좀 많아요. 외고는 입학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외고 중에서 유일하게 대외외고가 기숙사에 있어요. 좋죠. 보내시면, 자, 주말에만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외고 입학 설명 일정 보면 제가 아까 날짜를 정확히 못 썼는데 1차부터 5차까지 있고 5월 22일에 오픈해요. 좀 빨리 오픈하니까 먼저 외고에 관심 있다 그러면 내용을 쫙 보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볼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이들이 이제 그 5월달 되면 열정이 떨어져. 좀 놀고 싶어져요. 그럴 때 이런 거 입학 설명에 그 어머니가 정보 딱 얻어다가 아이한테 투척해주면서 막 학교 브로셔 사진 보여주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13일 여기 이제 입학 그 원서 넣는 시즌인데 그때는 정말 최종 설명이라서 전년도 커트라인도 공개하고 좋은 정보가 정말 많아요. 정말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데 가시면 정보 다 있고 그런 정보로 입시 안내하시는 분들이 설명드리는 거니까 어머니가 알아두시면 자, 그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거 딱 선정해 주실 수 있어요. 자, 4월 14일 제가 마지막 기사인데 혁신고 185 정말 많죠. 제가 이 기사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2022 서울대 70명 배출 어디서? 185개 학교 전체에서 70명이에요. 진짜 적은 겁니다. 학교당 0.38명이고 이건 일반고에서 평균적으로 보내는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더 이슈되는 거. 자, 이거 진짜 혁신학교들 말이 정말 많죠. 기초학력 미달 고교생 비율이 자, 혁신학교는 11.9%입니다. 전국 평균이 4.5인데 3배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물론 졸업생들 중에서는 모두 다 챙겨줘서 모든 학생들을 다 챙기는 좋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 대부분 보면 탑스쿨 간 친구들 그 중에서도 자, 왜냐면 혁신학교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되게 의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종 가는데 딱 맞춰서 커리큘럼을 막 디베이팅 중심으로 하고 그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는 학교 설립 취지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가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혁신학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력저하 우려되는데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게 자, 토론, 발표, 창의적 재량활동 이런 게 많은데 막말로 수시에서 애가 못 넣는다 이러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 지금 정시가 확대된다는 우리가 리스크가 있죠. 정시를 동시에 노리면서 이제 학교를 준비하는 게 요즘은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수시만 바라보고 이제 대학 준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시가 확대될 때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혁신학교 갔을 때.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서 상담을 해보면 혁신학교 어때요? 혁신학교 근처에 괜찮은 학교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이가 가서 정말 상위권 잘할 수 있으면 수시 자료를 모아가지고 좋은 탑스쿨을 갈 수도 있어요. 확률이 되게 떨어지지만. 근데 학교 분위기가 다 너무 좋다고 학습에 오리엔트 돼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학습 열정과 의지가 부족한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좀 힘들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좋은 책이 있어서 추천드리려고 여기 플러스로 한번 책 가져왔어요. 자, 입시 최신 교육 뉴스도 있으니까 제가 책들을 읽고 좋은 책들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수학약점 공략법, 초등수포자로 빠지지 않는. 자, 송재한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 선생님이 만든 책인데 저도 책을 서점 가서 한번 제가 초등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쫙 훑어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초등학생들 좀 빠르면 한 5학년부터 시작하는데 그 친구들이 초등수학이 너무 많이 비어있어. 근데 초등수학을 막 다 꼭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지점에선가 애가
힘들어해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의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또는 아버님이 요거 이 책 보시고 아 얘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딱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은 학습과 관련돼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이 지도하실 때, 자, 우리가 뭐 학원 찾아보고 좋은 과외 선생님 굳이 찾지 않으셔도 어머니, 아버님이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이 스마트맘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제가 최신 교육정보 노하우 막 만들어가지고 다 여기 유튜브에다가 열심히 퍼다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 그리고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 마음속에 담아두신다면 아이가 앞으로 나갈 길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점을 찍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치동 장원장 시즌3 좋아요, 구독, 알람이 제 힘이 됩니다. 자, 화이팅!